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중국에서는 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확진자가 14,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3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우한 최고 지도부가 이 초기 대응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설 교수님. 이런 거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얼마나 이제 방역을 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중국 정부의 이런 어떤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전체 국면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완전히 결정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난 것 같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당국과 우한 당국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 간의 전파는 없어 보인다. 이러면서 아마 자기네들이 신종인 것을 알았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춘절을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에서 대규모 한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중국 각지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오면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자기네들이 숨기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꿔서 처음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을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완전히 초기에 다 진압을 하고 종결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확진자가 14,000명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육박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14,000명 정도가 되면은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 환자나 그다음에 역학 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적어도 거의 20만 명에 육박할 거예요. 그러면은 20만 명 정도에 육박하게 되면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중국에서 환자가 워낙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초기에 환자를 격리시켜서 치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환자가 상당히 중증을 앓을 때 병원으로 올 가능성이 많고 중증을 앓아서 이미 사람들을 접촉한 상태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을 오게 되면 그 전체 사회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만발한 상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중국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확산이 됐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한 전체가 바이러스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미 감염이 된 사람들이 많고 이미 내뱉는 바이러스가 많아서 우한 전체가 상당히 바이러스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에서 오는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확진자로 확인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은 질병의 초기 대응은 선제적인 대응은 전체 국면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감염 방심망에서 어떻게 계속 이 감심망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가. 이것이 전체 국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당국이 아마 충분히 그것을 그렇군요. 인지하고 이 일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거의 초기 중기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초기니까 좀 더 방역을 열심히 하면 더 잘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신 교수님, 중국에서는 이제 병실도 부족하다고 하고 방호물품 부족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확진자나 사망자도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에 비해서 이런 의료시설이나 그런 구호물자나 여러 가지가 그걸 상회할 만큼 컨트롤이 돼야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꺾일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병원의 시설, 특히 중증 환자가 내원했을 때 중환자실 병상수, 그리고 격리 병실의 병상수, 그리고 환자를 케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들이 점점 갈수록 만성 피로와 여러 가지 그런 체력 저하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의료시설, 인력, 장비, 그리고 구호 물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집중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WHO에서 국제 그런 비상상태를 선포한 만큼 이제 국제적인 공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구정욱 차장, 이거 보면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중국 주민들의 중국 주민들에 대한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네. 이 유럽 지역이나 일부 나라에서는 이 아시아 포비아.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아계는 외국인들이 봐도 뭐 확인이 어떻게 구별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네.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포비아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좀 차별을 받을 그 우려가 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황인종의 이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기침을 하면 이 서양 사람들이 아주 경계를 하고 뭐 신고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에서 발현이 돼서 지금 세계로 확산을 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이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또 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그 공포 이런 것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초기 대응을 좀 빨리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5명의 확진자까지 나왔지만 더 이상 뭐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감시망 내에서 충분히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세계인들로부터 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네.